그날 밤 정은이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어요. 부장 승진 축하 자리였죠. 50대 초반 여자로서는 드문 성과였습니다. 동료들이 건배를 외쳤고 은희는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리운전이요. 네, 강남구 삼성동.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앉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졌네요. 은희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이혼한 지 말이죠. 딸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잘했죠. 혼자서도 잘 해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오늘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걸까요?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리운전 왔습니다. 은희는 창문을 내렸어요. 헬멧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잠시만요. 은희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 그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것 같았어요.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얼굴. 조금 늙었지만 틀림없었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강민호? 은희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도 커졌어요. 정은혜? 둘 다 굳어버렸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어요. 이건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체취가 느껴졌어요. 그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민호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맞네요. 당신은 대리운전을? 네. 한 5년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년. 아니, 20년. 그동안 이 사람은 뭐라고 산 걸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업무적인 말투였어요. 아, 네. 서초구 반포동. 은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40분이라고 나왔어요. 40분. 전 남편과 단둘이 좁은 차 안에서 40분을 함께 가야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사람이? 민호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눈은 앞만 봤어요. 입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는구나.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은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차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래요. 다시 침묵. 은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다 끝난 일인데, 20년이나 지났는데, 딸은 잘 크고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기업 다녀요. 내년에 결혼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은희는 그를 쳐다봤어요. 프로필만 보였습니다. 20년 전보다 주름이 생겼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죠. 턱선도 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한때 미워했던, 한때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 당신은 재혼했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은희의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2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새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리기에. 아이는 없어요. 그래요. 은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상했어요. 슬픈 것도 아닌데, 후회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허전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한강을 지났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이 물에 반사됐어요. 예전에 이 다리를 함께 걸었었죠. 20대였을 때 손을 잡고 웃으며 여기 기억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리를 가리키며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여기서 프러포즈 했었죠.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무릎 꿇고 민호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은희는 기억났습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호가 안아줬습니다. 젖은 옷으로. 바보 같았죠? 민호가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았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눈을 돌렸어요. 이제 다 옛날이네요. 네. 차는 반포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희의 아파트가 가까워졌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어요. 은희는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겠지.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 행복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침묵하다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호는 보지 못했어요. 앞만 보고 있었으니까.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핸드백을 열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35,000원이요. 은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민호가 단말기를 꺼냈어요. 결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적인 인사였어요. 은희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한쪽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 은희 씨, 민호가 불렀습니다. 은희는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 미안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테일라이트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은희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도 울지 못했던 눈물을 지금 혼자서 쏟아냈습니다. 은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진짜였어. 꿈이 아니야.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엉망이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검었죠. 은희는 화장을 지웠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봤어요. 강민호. 20년 만에 다시 본 그 이름. 그 얼굴. 대리운전 기사라니. 은희는 기억했습니다. 예전의 민호를요. IMF 전에는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과장까지 올랐었죠.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새 걸로 샀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어요. 민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죠. 빚이 생겼습니다. 보증을 섰던 친구가 도망갔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민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매일 밤 취해 들어왔습니다. 화를 냈어요. 물건을 집어던졌죠. 은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은희는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힘든 거 아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대학까지 나왔는데 빚은 늘어났습니다. 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딸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말했어요. 이혼하자.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 무슨 소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희는 매달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끝났어.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됐어. 민호가 소리쳤어요. 너 혼자 사는 게 나아. 딸아이도 너랑 있는 게 나아. 나한테 미련 갖지 마. 난 이미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 말에 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버렸구나. 2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소파에 누운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 민호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눈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 미안하다고. 은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던 걸까? 아니, 힘들었겠죠. 대리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5년이나. 재혼했다고 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행복이 뭔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이미 남이 된 사람인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희는 확인했어요. 딸아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회식하셨다며요. 많이 드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걱정하는 투였죠. 조금, 괜찮아. 은희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웨딩홀 계약하러 가려고요. 내일? 네. 준혁이랑 같이요. 엄마도 같이 가주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 갈게.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딸아이가 결혼을 해요. 좋은 남자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은희는 기뻤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버질로드를 함께 걸어줄 사람이 없죠. 민호는 딸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보고 싶지 않을까? 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아빠 얘기를. 그냥 둘 다 그 주제를 피했던 거예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헬멧을 벗는 순간, 눈이 마주쳤던 순간, 다시는 못 보겠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베개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호에게, 딸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꿈을. 비 오는 한강 다리, 무릎 꿇은 민호, 반지를 내미는 손, 나랑 결혼해줘. 꿈속에서 은희는 울고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눈을 떴어요. 베갯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울었던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좁은 차 안, 40분의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에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밤새 잠을 설쳐서죠.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오늘은 딸아이 날이야. 집중하자.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11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엄마 먼저 나갈게.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은희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얼굴,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 그만 생각하자.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왔어요.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예비 사위 준혁이 있었어요. 엄마,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은희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 인사했어요. 공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웨딩홀은 10분 거리였어요. 신논현역 근처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대요, 엄마.
친구가 여기서 했는데 대박이었다고 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골랐네.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3층 그랜드홀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와, 딸아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크리스털 장식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버질로드가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 좋아요. 준혁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좋은데요. 지수야. 둘이 손을 잡고 홀을 둘러봤습니다. 은희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렇게 컸구나. 어제까지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요. 엄마 품을 떠나는 거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딸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알았어. 은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직원이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준혁이 서류를 봤어요. 딸아이도 같이 봤습니다. 날짜는 4월 15일로 할게요. 좋아. 봄이네. 은희도 서류를 확인했어요. 금액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딸 결혼인데. 은희는 준비해뒀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계약이 끝났어요. 셋이 홀을 나왔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점심 먹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좋아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셋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허니문 이야기. 은희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가끔 조언도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나 물어봐도 돼요? 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딸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식 때문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질로드, 아빠랑 같이 걸어야 하잖아요. 엄마랑 걸어도 되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아빠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왜 하필 오늘? 아니, 왜 하필 어제 민호를 만난 다음 날? 엄마도 몰라. 은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응. 이혼하고 연락 끊었어.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대리운전 하는 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구나. 준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장모님이랑 걸으면 되지. 응.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아이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를 20년 동안 참았던 거죠.
엄마 눈치 봐가면서 내가 잘못했나? 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딸아이 결혼한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번호도 몰라요. 아니, 몰라요. 어제 대리운전 앱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을 수 있겠죠. 찾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은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아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준영만 어색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셋이 헤어졌습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저희는 영화 보고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희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표정, 숙인 고개. 아빠를 찾아줘야 하나? 하지만 민호는 재혼했어요. 다른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딸 결혼하니까 와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안 돼.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어제 이용 내역이 있었어요. 기사 정보가 나왔습니다. 강민호, 별점 4.9, 번호도 있었어요. 은희는 그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저장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누르면 다시 시작되는 걸까? 아니, 시작이 아니에요. 딸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맞을까요?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 흘렀을 뿐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열 때마다 저장된 번호를 봤습니다. 강민호.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20년 만에 하는 첫마디가 뭐가 돼야 할까요? 딸 결혼하니까 와라? 너무 이상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해졌어요.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죠. 부장님?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늘도 택시 타야겠네. 요즘 자꾸 술을 마셨거든요. 집에서 혼자. 그런데 회사 앞 사거리를 건너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멈칫했습니다. 대리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 민호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했어요. 그 옆모습, 그 어깨선, 민호였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로수 뒤에 숨었습니다. 왜 여기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민호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은희는 차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가 이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민호의 눈빛, 흔들리는 동공.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날 본 거야? 아니, 봤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지나간 거죠?
은희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봤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리 모퉁이를 돌았어요. 민호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은희는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내렸습니다. 둘이 마주 섰습니다.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네요. 정말 우연이에요? 은희가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럼 찾아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은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일 동안 여기 왔어요. 퇴근 시간에.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 회사가 여기라는 거 예전에 들었거든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발이 여기로 왔네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이 났어요. 3일 동안 매일 왔다니 자기를 보러 바보 같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미안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은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가갔어요. 민호에게로.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혼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뭐, 재혼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미련 안 가지라고.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 행복해 보였어요. 승진도 하고 잘 살고 있고. 민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 같은 인간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은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소리쳤어요. 나한테 물어봤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딸아이 혼자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울고 싶어도 참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생각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럼 왜 이제 와요? 왜? 은희가 민호의 가슴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힘없이 쳤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맞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크게. 민호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팔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길거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은희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커피 마실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딸아이. 결혼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결혼을? 네. 4월 15일이요. 그래요. 민호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네. 착한 애예요. 다행이네요.
민호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은희는 말을 꺼냈어요. 딸이 당신 찾아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어디 있냐고. 결혼식 때 버질로드 같이 걸어달라고.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필요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빠잖아요. 피를 나눈. 하지만 20년 동안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은희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요. 민호는 은희를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안 해보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둘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왜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집으로 와줄래? 딸은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빠를 찾았다고.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니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랑 김치전,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희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이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오라고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배고프지? 응. 딸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와, 김치전이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딸이 좋아했어요. 많이 먹어. 둘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은희는 웃었어요. 하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눈치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뭐 고민 있어요? 지수야.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아빠 얘기 좀 하자. 딸의 손이 멈췄어요. 김치전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아빠요? 응. 은희는 딸을 똑바로 봤어요. 찾았어. 아빠.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이번 주에 우연히 만났어. 어떻게요? 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리운전 탔는데 기사가 아빠였어. 헐. 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 우연이네요. 그래서요? 얘기 나눴어요? 응. 좀. 은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응. 결혼식 얘기했더니 울더라.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대. 20년 동안 아빠 노릇 못해서. 딸은 눈물을 닦았어요. 나 아빠 기억 거의 없어요. 알아. 근데 이상하게 보고 싶었어요.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딸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예단 보러 가고 웨딩홀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나만 엄마랑 둘이서 외로웠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옆에 앉았어요.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다 해주셨잖아요. 엄마 아빠 역할 다. 그래도 은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한동안 안고 울었어요. 한참 후에야 진정됐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아빠, 만날 수 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해. 너만 괜찮다면. 당연히 괜찮죠.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말 어때? 토요일. 좋아요. 딸은 신이 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안한 표이 됐습니다. 근데 아빠가 날 좋아할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좋아하지. 전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 은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은 아빠 닮았고 코랑 입은 나 닮았어. 그렇구나. 딸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빠 사진 없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렸어. 이혼할 때. 아. 딸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토요일에 처음 보는 거네. 떨린다. 괜찮아. 아빠도 떨릴 거야. 은희는 웃었어요. 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아빠 찾아줘서, 용기 내줘서. 딸이 은희를 안았어요. 은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한 결정이겠지?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딸은 신이 나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그렇구나. 키는 커요? 응. 너보다 한 뼘 더 커. 목소리는? 낮아. 좋은 목소리야. 딸은 상상하는 듯 눈을 감았어요.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 은희도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은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별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었어요. 누구에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간절히 빌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은희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에서 만나요. 딸이 보고 싶어 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어요.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3일 남았어요. 긴 시간 같으면서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세 사람이 한강을 걷는 꿈. 은희, 민호, 그리고 어린 지수.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은희는 잠결에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어요. 잠을 더 자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연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골랐어요.
무난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민호에게 잘 보이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떨려요. 유유, 뭐 입어야 해요? 은희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편하게 입어. 아빠가 뭘 입든 좋아하실 거야. 알았어요. 1시 반에 현장에서 만나요. 은희는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4시간 남았어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TV를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한 줄도 읽히지 않았어요. 결국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12시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의도역까지 30분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돗자리 깔고 앉은 가족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분수대 앞 벤치였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 20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천천히 와. 1시 30분. 딸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은희도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그래, 왔구나. 딸은 숨을 헐떡였어요.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묶었습니다. 예쁘게 입었네. 감사해요. 근데 엄마. 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빠는요? 아직 안 오셨어. 은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35분. 조금만 기다려보자. 둘은 벤치에 앉았어요. 딸은 다리를 떨었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어요. 괜찮아? 응. 근데 떨려요. 나도 떨려.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1시 50분. 민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은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는 돌아봤습니다. 민호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은희는 일어났습니다. 딸도 일어났어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떨렸어요. 눈은 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3미터 앞에서 멈췄어요. 지수야?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호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나, 아빠야. 민호가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처음 내뱉는 그 단어.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 딸이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팔을 벌렸어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딸은 민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호와 딸이 몸을 뗐습니다. 민호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너 주려고 샀어. 받아줄래? 네. 딸이 꽃을 받았습니다. 카네이션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민호가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셋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딸이 앉고 양옆에 은희와 민우가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기억나세요? 응, 5살 때까지 봤으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넌 진짜 작았어. 아빠 손바닥만 했어. 저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딸이 슬프게 말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일찍 떠나서. 괜찮아요. 딸은 민우를 봤어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민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참 예쁘게 컸구나. 엄마 닮아서요. 엄마도 닮았지만 아빠도 닮았어. 은희가 끼어들었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희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지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요. 내 딸인데요. 은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셋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딸이 물었어요. 아빠, 결혼식 때 와주실 수 있어요? 민우는 놀란 듯 딸을 봤습니다. 정말? 네. 버질로드 같이 걸어주세요. 나 같은 아빠가. 그래도 돼? 당연하죠. 아빤 아빠잖아요.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우는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4월 15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응, 꼭 갈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2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다시 만났으니까. 세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딸이 가운데서 양쪽 팔을 내밀었어요. 은희와 민우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딸이 말했어요. 이렇게 걷는 거 꿈꿨어요. 정말? 네. 엄마 아빠 손잡고 걷는 꿈. 딸이 웃었어요. 이제 진짜가 됐네요. 은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돌려 눈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수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수도 좋아했어요. 다행이에요. 금방 답이 왔어요. 은희 씨,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멈췄어요. 저녁을 둘이서? 지수와 셋이 만난 건 괜찮았어요. 딸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둘만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희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6시에 회사 앞으로 갈게요.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밥 먹는 거야. 얘기하는 거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됐어요. 은희는 회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할 때와 달랐어요. 왔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둘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정식 둘. 음식이 나올 때까지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 씨. 네.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은희는 민호를 봤어요. 뭔데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혼했다고 거짓말한 것.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혼할 때 한 말들.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떠나게 하려고요? 당시 난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빚만 늘어나고 일자리는 안 구해지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랑 지수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알아요. 비겁했죠? 민호가 은희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떠나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은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알아요. 우린 부부였어요. 함께 해결했어야죠.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죠. 도와달라고 했어야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와요? 은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밤마다 울고.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 만났다고. 정말 미안해요. 정말로. 민호도 울고 있었어요. 용서 안 바래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진실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은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모르겠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한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은희는 민호를 봤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랑했던 그 남자.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민호 씨. 네. 나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희가 고백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민호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난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뭐라고요? 은희는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은희를 똑바로 봤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이랑.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랑해요. 지금도. 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했어요. 후회했어요. 민호가 손을 뻗었어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요.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대로 보내긴 싫어요. 은희는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 씨, 천천히 가도 돼요.
친구부터 시작해도 돼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당신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은희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요. 하지만 참았어요. 손을 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확답은 못해요. 하지만 생각은 해볼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둘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지수 결혼 준비 때문에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둘이서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당신 속도에 맞출게요. 은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혹시 우리가 다시?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천천히 생각하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였어요.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 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자요. 짧은 답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호였어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은희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4월 15일 지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설쳤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오늘은 딸의 날이야. 힘내자. 샤워를 하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올렸어요. 다몽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결혼하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어머니, 준혁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사돈어른. 둘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돌아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시게. 은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가 더 예쁘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올 거야. 약속했잖아. 근데 아직 안 보이는데. 지수가 불안해했어요. 은희도 사실 걱정됐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세요? 식시작 30분 남았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기실로 오세요. 3층 신부 대기실이요. 은희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곧 오신대. 걱정 마. 5분 후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손에는 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호는 딸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 지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너 정말 예쁘구나.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꽃을 건넸어요.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고마워요, 아빠. 지수가 꽃을 받았어요. 둘은 안았습니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딸 결혼식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신부 차례였어요. 지수가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옆에 섰어요. 팔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떨려요. 나도 떨려. 같이 가자. 지수가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둘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긴 버질로드를 따라서 하객들이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딸과 민호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이야. 20년 만에 저렇게 걷는구나. 딸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어요. 민호가 지수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희 옆에 앉았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됐어요.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김준혁 씨, 신부 강지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신부 강지수 씨, 신랑 김준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둘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지수를 저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은희는 민호를 봤어요. 당신도 오늘 잘해줬어요. 당연한걸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식이 끝났어요.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함께. 은희와 민호도 나란히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 네 사람이 담겼어요. 지수와 준혁, 그리고 은희와 민호. 마치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식사를 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신부 아버지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민호는 어색해했지만 성실하게 응대했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네. 저녁이 됐어요. 신혼부부가 떠났습니다. 허니문을 가는 거예요.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희와 민호는 로비에 남아 있었어요. 긴 하루였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은희도 지쳐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호가 물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가 정말 좋아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딸이랑 버질로드 걷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루셨네요. 은희 씨 덕분이에요. 민호는 은희를 받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호 씨, 네, 저 생각해 봤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얘기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요? 천천히 가보기로 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서두르지 말아요. 친구부터 시작해요. 그럼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절대로. 약속할게요. 민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시킬게요. 이번엔 정말로.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게요. 둘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빗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비 오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러네요. 기억나요? 우리 프로포즈했던 날도 비 왔었잖아요. 기억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갑자기 내렸죠. 맞아요. 우산도 없이 맞았었죠. 둘이 웃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네. 이번엔 꼭 지킬게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우리를. 은희는 민호를 봤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감사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 길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고 서로를 믿으며. 카페 창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은희와 민호는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함께